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 한번 보시면 안 좋은 뉴스 같습니다. SEC 소송 중에 서류를 제출할 기한을 놓쳤다. 리플 가격 0.5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장은 하방 압박을 가져오게끔 만들었죠. 자, 리플 코인 오늘 날짜로 725원 현재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나 하락 압력을 가져오고 있는 이유인 이렇게 서류 제출 기한을 놓쳤다. 그러면 SEC랑 법정 소송에서 되게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보시면 10월 18일 니플의 법률팀 항소심에서 서류 제출 및 변호인의 출석 통지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본 경고를 받았고 이 부분은 24년 11월 1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라는 겁니다. 14일에 추가 기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시장에서는 바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니플 코인이 많이 올라간 단가가 아니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니플의 기본 예측치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25년도 1분기 최대 27달러까지 가능하다. 법적 분쟁 노이즈는 버텨야 된다라고 에그리 크립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법적 분쟁은 말 그대로 SEC와 니플이 계속적으로 법정 소송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시장에서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을 변제한다면 25년도에는 최대치의 상승력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달러만 올라가도 너무나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27달러 너무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시죠? 근데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모멘텀에 따라서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한 이 부분 한번 보시죠. 리플 말씀드렸던 리플의 모멘텀 커스터디 사업과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이게 지난 10월 14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커스터디가 뭡니까?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유하고 보관한다. 이거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행처럼 이자를 부여하면서 대출 서비스까지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바로 커스터디 사업이다. 또한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의 연동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건 그만큼 달러에 유입되는 양을 유동성 자금을 추가적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게 바로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니플 코인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이냐 또한 지금처럼 하방 압박을 갖고 오고 있지만 여기 이 박스권 라인을 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단가들은 목표 단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단가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통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더욱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겠죠. 자, 여기 동그라미들 보일 겁니다. 이 동그라미들은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확실하게 니플한테 가장 안 좋았던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에 압박감을 주었던 부분이었지만 여기 700원 라인을 지지받고 재차 끌어올려줬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지난번 두 번의 하방 압박에서 700원 라인을 지지받았던 건 미국의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떨어졌죠. 이거는 뭐였습니까? SEC가 항소를 결정했다. 그렇게 해서 리플 또한 교차 항소를 했다라는 부분이 나오니까 700원 라인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시 반등력을 보였죠. 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의 방향성을 우린 재차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오늘 이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짚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리플코인 많은 분들이 갖고 있겠지만 리플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있던 분들은 다들 단가가 얼마입니까? 1,500원 이상, 2,000원 이상이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내 매입 단가까지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매수와
매도의 관점,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비중은 얼만큼 실어야 되며 우리들의 수익 구간은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면 너무나 좋을 거니까 이 부분 또한 하나씩 잡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렸고요. 영상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먼저 문자를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 부분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들어와서 확실한 수익권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넣으신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드린 것도 무료니까 먼저 받아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코인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이 박스권 라인을 지지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리플과 SEC가 언제부터 쌓았습니까? 근 4년이 넘었거든요. 자, 주봉을 보시면 얼만큼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주봉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가 가장 상단이 1,000원이거든요. 1,000원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제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왜 이런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까? SEC와 리플이 아직 결판이 안 났었기 때문에 이런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이 박스권 라인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미국 법원에서는 2번이나 결정했습니다. 리플은 증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리플이 개인들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아예 없고 기관들한테 판매한 것만 증권성 여부 있으니까 이 정도의 과태료만 부과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했죠. 근데 미국 법원이 결정했지만 미국 SEC라는 기관이 이거는 우리가 부족합니다. 과태료가 부족하다. 라는 부분밖에 덜 되지 않죠. 그래서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이 항소에 기각을 할지 아니면 항소가 받아들이면서 이전에 받아들였던 미국 법원 결정했던 그 결정권을 다시 반박하면서 바꿀지 그 부분은 매우 희박하겠죠. 왜? 법원에서는 이미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SEC가 항소를 했는데 SEC 손을 들어준다라는 것은 곧 리플한테는 그리고 미국 법원이 이미 결정했던 미국 법원한테는 안 좋은 이미지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EC가 항소를 하는 그 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리플한테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기 위함이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SEC가 항소를 했다. 근데 SEC한테 리플의 ETF를 신청하는 운영사들이 많이 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앞으로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SEC가 리플한테 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영사들은 ETF를 신청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건 뭡니까? 리플이 매도가 대규모로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속보 내용을 쭉 나열해놓은 거거든요. 자, 9월 14일 날 리플 대규모 매도, 16일 날 매수 또는 매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매도 행진은 이어지고 있다. 6천만 개의 리플이 매도가 되었다. 이러한 속보 내용만 보시면 어떻습니까? 리플 대규모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고래들이 이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매도를 했다라는 건 매수 물량이 있다라는 거고 대규모로 매도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블록 딜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블록 딜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 그대로 대규모로 매도할 거니까 내가 딜을 할게. 이 정도의 물량을 매도할 건데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냐? 라고 찾은 다음에 매도가 되는 게 바로 블록딜, 바로 대규모 매도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고래가 매도를 했지만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냥 매도하고 버렸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고래한테 바톤을 터치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고래들이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리플의 기관의 매수가 급증하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법적 분쟁이 속에서 1달러 목표가가 기대가 되고 있다. 이게 10월 15일에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말 그대로 리플한테 고래가 엄청나게 물량을 매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매수했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매도만 나왔으니까 이제 끝났다. 나도 매도하고 끝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매도했다는 건 누군가는 매수를 대규모로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리플의 ETF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 비트코인 ETF 처음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를 가져갈 것이다. 월간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기 전에 시장의 진입을 준비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월가의 투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기관 투자자들은 대거 유입시켜서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이유가 되고 있다. 가격이 최대치로 하락을 압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왜 최대치의 하락을 할까?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나오기 전부터 엄청난 노이즈가 많았죠. ETF가 나온다고 했는데 ETF가 나오기 전에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하락 압력을 가져왔어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시장에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될 것이다. 자, 선순위가 뭡니까? 바로 매집이에요. 매집이라는 건 매수와 똑같지 않습니다. 매집과 매수는 전혀 다른 의미죠.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근데 매집이라는 것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 다 했죠. 비트코인 ETF가 나온다는 기대감 때문에 쭉쭉 올라가다가도 다시 끄집어 내렸던 이유가 바로 기관들, 기업들, 이러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들이 매집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 지금 니플코인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으시죠? 여전히 700원대 말이 안 되죠. SEC랑 니플이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줬으면 벌써부터 이 1000원을 뚫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1000원을 못 뚫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으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락 압력에서 이 지지 라인은 지키면서 움직이고 있다. 무엇을 말합니까? 기존에 들어가 있던 고래들 또한 당연히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겠죠. 또한 고래들은 추가적으로 매수 시점을 잡겠는데 매수는 뭡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매집이라고 합니다. 이 매집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리고 다시 지지받고 또 올라가던 것 다시 끄집어 내리고 무엇을 말하죠? 자전거래를 말합니다. 자, 자전거래를 돌리고 있으니 고래들은 매집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낼 거고 매도와 매수, 자전거래가 뭡니까? 매도줌을 위에 걸어놓고 아래 매수줌을 걸어놓습니다. 못 올라가게 막고 떨궈져 나오는 물량을 다시 막고 다시 떨궈져 맞게 물량을 막고 이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만 스노우볼처럼 눈덩어리 효과가 커지고 있는 부분을 말하고 가운데 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모두 흡수하고 있는 게 바로 고래들이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왜?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을 알고 있는 고래들은 확실히 저점에 매수를 하고 싶을 거고 저점에 매수한다면 그만큼 개인들은 매도로 던져질 물량을 저점에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래들의 움직임은 여기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되겠죠. 그냥 무턱대고 지금이 저점 갔으니까 매수해야 되겠다. 100% 비중 다 싣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저점 라인을 잡고 확실한 고점 매도 시점에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을 비중 나누어서 매도할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도와드릴 거니까 이 부분을 체크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린다 말씀드렸죠.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문자부터 확인해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플코인 말 그대로 고래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 근데 니플 자체의 움직임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 이 부분도 판단해 봐야 되겠죠. 자, 지난 9월 달입니다. 9월 28일 날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니플 원장 업그레이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작용하거든요. 자, 내용을 보시면 두 가지의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 해당되는 니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다.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이 두 가지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기관용으로 설계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뭐라고 했죠? 달러와 1대1 비율로 움직이는
순수한 자금이다. 근데 기관적으로 설계했다는 건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어떻게 국제 무역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겠죠. 자, 미국의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게 니플입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국제 무역에서 이용한다. 그만큼의 확실한 슈팅 구간의 기대치를 높일 수밖에 없겠죠. 또한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라는 거. 말 그대로 CBDC에 대해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부분을 말하고 있고 그 부분에 IPO 그리고 ETF까지도 확실한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플 코인이 왜 앞으로 우리 한국 금융사들과 협력해서 한국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키우고 싶을까?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완전한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게 커스터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니플이 이 부분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 말 그대로 니프는 이제 전통 금융시장의 일원이 되고 있는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커스터디 시장 규모는 10조 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10억 달러도 아니고 10조 달러의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엄청난 시장의 규모를 자랑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니플 코인이 왜 이렇게 움직임을 크게 가져가고 있을까? 또한 지난 일본에 도착했을 때 엔화 연동해서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 시장에 집중할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미국은 정치적 세력 또한 존재합니다. 어떠한 정치적이 필요합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죠. 곧 11월 5일 날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트럼프와 해리스가 한판 붙습니다. 근데 누가 이길 것인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트럼프가 조금 더 우세하다. 해리스가 다시 역전의 찬스를 노리고 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공화당도 민주당도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CBDC를 우리한테 발전시킬 건지 아니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전시킬 건지 여전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많이 기울었죠. 왜냐하면 달러, 1달러의 비율과 1 스테이블 코인의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기축통화국인 미국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플은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고 CBDC도 마찬가지고 개발 속도를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말 그대로 미국의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냐 CBDC냐 이 부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내면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그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 부분 법적 분쟁에 대해서 계속적인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바로 SEC 때문입니다. 자, SEC 가상자산 10개에 대해서 증권성 입증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해리스 또한 노선을 바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SEC가 마지막 객기 아니면 객기를 부리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자, 니플과 SEC의 싸움은 4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SEC는 미국 코인 시장에서 증권성 입증을 포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코인이 많아졌어요. 물론 니플은 항소를 했으니까 제외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SEC가 코인 시장의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CFTC라는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 똑같은 미국의 기관입니다. 요 아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SEC와의 정반대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코인의 80%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SEC는 증권이다라고 했죠. 이러한 부분들의 미국의 기관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SEC는 당연히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또한 해리스가 노선을 바꿨다는 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지난번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과는 달리 움직일 것이다. 이 말은 짓은 뭡니까? 바이든이 임명했던 사람이 SEC 현재 위원장입니다. 근데 SEC 위원장은 25년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건 무엇을 말하죠? 말 그대로 니플한테는 더욱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입장에서 SEC가 항소를 결정했다는 것도 대단한 용기지만 이 부분은 100% 바뀔 가능성 또한 높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니플 코인을 투자할 때 SEC 때문에 겁먹어서 매도하고 던져버린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왜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왜 725원 그리고 700원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지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해 보시면 그만큼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 많은 고래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SEC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중요한 건 뭡니까?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 모멘텀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겠죠. 이제부터 그 모멘텀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나머지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지금 고래와 SEC 건을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문자를 넣어주시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했던 사항들은 모두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모두 먼저 받아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새벽 시간이라 상관없으니까 문자 넣어주시면 제가 답장은 직접 넣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니플코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무엇이 있을까? 이것부터 한번 보시죠. 자, 증권이 아니다고 이미 결정은 내렸습니다. 이번 항소에서도 니플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니플이 판매 방식에 대해서 그 부분의 항소 절차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나올지 법원 결과는 아직 나올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니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을 판단해 봐야 되겠죠. 자,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CBDC도 있습니다. CBDC는 뭡니까?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디지털 화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벌써 우린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신용카드에서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는 거. 이거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니플과 손을 맞잡고 개발하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또한 개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은 뭐 많이 말씀드렸죠. 1대1 달러의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의 실질적인 유동성 자금을 발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일 수밖에 없죠. 또한 IPO, ETF 이 두 가지 부분은 SEC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SEC랑 니플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 승인해 주겠냐? 당연히 승인이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앞두고 있습니까? 24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25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권이 바뀐다. SEC 위원장도 힘이 약해진다. 당연히 이 부분 또한 급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니플 코인의 움직임 자체가 니플 CEO가 이야기하게 했죠. IPO 계획은 없습니다. 지난 10월 19일 날 얘기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를 조금 더 판단을 해보니까 IPO를 아예 없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 니플은 재정적인 상태가 건전해서 자본을 추가로 모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IPO라는 것은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는데 웬만큼의 기업은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것은 많은 유동성 자금을 추가적으로 받기 위해서다. 근데 우리 리플은 그럴 이야기가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회사는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상장을 추진하지만 우리는 운이 좋게도 재정적으로 튼튼한 위치에 있다. 우린 계속해서 인수 합병을 진행하면서 암호화폐와 니플의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의 추가적인 자금은 필요 없다. 다만 IPO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유동성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우린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 SEC가 바뀌기 전까지는 안 하겠다. 이전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만 계획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 또한 빠르게 급속도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SEC와의 법정부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한다. 그렇다면 중국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는 게 바로 니플이었죠. 이게 지난 2018년도에 났던 뉴스거든요. 중국 시장의 진출을 먼저 진행하겠던 게 바로 니플입니다. 그에 맞게 니플 코인의 움직임은 더욱더 빨리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국은 코인 시장을 배척하면서 홍콩의 코인 거래소를 만들었습니다. 홍콩 코인 거래소 만들면서 중국은 안으로는 배척, 밖에서는 계속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당연히 니플 입장에선 더욱더 긍정적인 시그널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중국 시장 진출한다는 건 중국 자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니플의 소송이 기각이 되면서 니플 중국 진출에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지난 18년도에 났던 부분이었거든요. 완벽한 미국 법안에선 SEC의
패배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SEC가 항소를 하면서 이 부분 또한 계속 딜레이가 되었던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중국 진출이 진행된다. 더욱더 큰 상승력에 대한 기대치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리플 코인. 앞으로 시장은 말 그대로 기대 가치가 더욱더 높을 수밖에 없죠. 리플 코인이 이렇게나 박스권 라인을 유지하면서 700원 라인을 유지했지만 여전히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왜? 이 라인을 계속 왔다 갔다만 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고래들은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리플 코인의 움직임 확실하게 더욱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앞으로 수익권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또한 확실하게 성실하게 이 리플 코인이 앞으로의 사업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투자자들한테 다시 한번 곽광을 받을 수 있는 리플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 5일 날 한다고 해도 이게 11월 5일 날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12월 달까지 이어진다라는 거. 그렇다면 시간적인 여유는 고래들한테는 더욱더 충분할 겁니다. 다만 개인들은 더욱더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겠죠. 지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는 역으로 이용한다면 확실한 매매 타점과 확실한 수익권을 더욱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잘 보셨다면 문자도 먼저 받아보시고요. 카톡방 주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함께 받으시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 문자 1번 넣으시는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드린 것도 무료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